안녕하세요, 황산갈매기입니다. 오늘은 디안 드 푸아티에 설명에 가지고 왔습니다. 디안 드 푸아티님입니다. 1500년에서 1566년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나이를 알기 쉽다. 영년연생이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영년연생 계시죠? 00년생. 00학번 말고요. 00학번 형님들 들어가시고. 아무튼 00년생이다. 그래서 6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66살에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열전 한번 읽어볼까요? 게임 내에 되어 있는 열전이고, 프랑스 국왕 앙리 2세 애첩이다. 명문 귀족 출신으로 고등교육을 받고 왕비의 시녀가 되었다. 궁정에서 출입했다. 프랑스가 파비아 전투에서 대패해서 앙리 2세가 볼모로 잡혀갔을 때 그에게 입맞춤한 것을 계기로 그와 인연을 맺었다. 앙리 2세가 감금에서 풀려나 왕위에 오르자 그의 애첩이 되어 결록의 실세로 군림하였다. 요 내용입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 검증해본 결과 이 내용이 맞습니다. 확인, 인증. 근데 디테일들을 채워가겠다 라는 겁니다. 앙리 2세의 애첩이었고요. 연상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안 나와 있죠. 앙리 2세가 볼모로 잡혀갈 때 7살 때 잡혀갔어요. 그리고 이 디안 드 푸아티에는 7살 플러스 19니까 26살 때 입맞춤을 한 거죠. 낭만적인 입맞춤이라기보다는 애기가 가니까 이런 느낌. 이러면 좀 뉘앙스가 살짝 바뀌죠. 여기서 봤던 거랑 이걸 알고 나서 본 거랑 뉘앙스가 다르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카로운 지성, 자신감 넘치는 성숙함이 이분의 특징입니다. 자, 실제 초상화는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강인한 인상이 좀 있어요. 요 일러에서도 살짝 유한 느낌보다는 좀 강한 지성이 느껴지는 이런 느낌이 있죠. 이런 분이고, 검은 옷을 즐겨 입었다. 검은 옷. 과부거든요. 남편이 먼저 죽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검은 옷을 즐겨 입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이 고증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초성화, 그리고 이 디안 드 푸아티에를 모델로 다이아나 사냥의 여신이라고 해요. 사냥의 여신 다이아나를 그린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분 디안이라는 이름 자체가 다이아나의 어원을 둔 이름이기 때문에 다이아나 여신으로 많이 묘사가 돼요. 그리고 토플리스자였다. 우리 아네스 손을 얘기하면서 토플리스 패션에 대해서 얘기 드렸죠. 그 토플리스 패션에 벗고 다니는 패션의 선구주자였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유행이 돌고 돌아 이 시대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숙한 지성 넘치는 여성인데 벗고 다니셨다. 이런 패션을 즐겨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앙리 2세가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기 패션 보시면은 살짝 요런 느낌이죠. 사실은 이 밑에가 없었다. 위에만 입고 다니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막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죠. 허리띠까지 내려오는 거죠. 토플리스자였다. 1500년에 장드 푸아티의 딸로 태어납니다. 푸아티의 가문이 꽤 유서 깊은 귀족 가문이라고 해요. 어릴 때부터 운동신경이 좋아서 승마, 수영을 좋아했고 건강한 몸매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좀 엄친 딸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잠시 궁정에서 공주의 시녀 생활을 하면서 르네상스의 이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최신 교육을 받은 거죠. 인간이란 무엇이고 교양 같은 걸 쌓고 그런 이제 인본주의 교육을 받았다. 1515년에 15살 때 루이 드 브레제라는 분이랑 결혼을 해요. 39세라고 합니다. 이분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이분은 재혼이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루이 드 브라제가 아네스 소넬의 손자입니다. 누나가 여기서 왜 나와? 아네스 소넬이 여기서 나온다. 엄밀히 말하는 외할머니.
루이드 브레제의 외할머니가 요 아네스 소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네스 소넬의 손녀 며느리다. 결혼 직후에 프랑스 클로드 여왕의 시녀가 됩니다. 클로드 여왕이 죽고 나서 왕의 어머니 사보이의 루이즈,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엘레오노 아 혀가 꼬이네요. 예, 여튼 여왕들을 모셨다. 높은 분들을 모셨다. 궁정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정의 짬이 대단했다. 내가 15세 공정에 들어와서 잘난 놈 보내고 궁정계에 이제 짬이 있는 짬녀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양이 좀 있었겠죠. 이게 궁정의 시녀들이 그냥 뭐 아무나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귀족 자제들, 고위층들 이런 분들이 많이 궁정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궁정에서 품위 있는 그런 왕비를 모시는 직위를 많이 했다고 하니까 꽤 그 권위가 있는 그런 직위였던 거죠. 그리고 1523년에 23살 때입니다. 남편이 사를드 부르봉의 반역 음모를 폭로합니다. 야, 이런 애들이 반역을 꿈꾸던데요 이러면서 왕한테 고사질을 해요. 근데 장인도 이 반역 음모에 연루가 되어 있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이제 폭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형 선고를 받지만은 또 다의 끈이 있고 얘가 또 그 반역 음모로 폭로했으니까 이런 거 감안해가지고 살렸다고 해요. 감형을 했다. 1525년에 카를 5세, 우리 자주 언급되죠 우리 방송에서. 카를 5세, 카를로스 1세, 에스파냐 지금 국왕으로 계시는 턱돌이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파비아 전투로 프란치스코를 함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왕자 프랑스와랑 앙리를 스페인으로 인질로 데려가요. 근데 인질로 데려갈 때 나이가 8살, 7살 완전 애기들이죠. 애기들이 데려갔는데 프랑스가 돈이 없었나 모르겠는데 몸값이 지불되지 않아가지고 4년 동안 인질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앙리가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갈 때 어머니가 일찍 죽어가지고 어머니가 안 계셨대요. 그래서 할머니의 시녀였던 그 왕녀들을 많이 모셨다고 했잖아요. 왕비들을 많이 모셨다고 했잖아요. 할머니의 시녀였던 디안이 앙리가 스페인으로 갈 때 작별의 키스를 해줬다 라고 합니다. 이게 앙리가 고향을 이제 외딴 곳에서 스페인에서 인질 생활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할 때 좀 되게 강렬한 기억이 남았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인연이 돼가지고 디안이 계속 앙리랑 썸이 생기는 거죠. 1531년에 남편이 사망하고 흑백의 옷만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패션을 흑백 컨셉으로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하고 남편의 유산 등 이런 돈 관리의 재능을 발휘했다고 해요. 남편이 어쨌든 귀족이니까 뭐 성이나 이런 거를 남겨놨는데 그런 돈 관리의 재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1531년에 앙리가 이때 돌아와요. 인질 생활을 언제부터 했냐면은 25년부터 했다고 그랬잖아요. 4년 동안 했다고 했으니까 29년에 돌아와가지고 31년에 앙리 왕자가 검은 옷 사건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예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이제 새 여왕이 와가지고 대관식 기념으로 토너먼트를 하는데 형은 새로운 여왕의 그 컬러가 있잖아요. 퍼스널 컬러 같은 게 있어서 뭐 시그니처 컬러 그쪽 옷을 입어가지고 이 분위기를 맞추는데 앙리는 갑자기 흑백 옷을 입고 오는 거죠. 그 당시 프랑스 궁정의 흑백 컬러는 이분이었으니까, 디안이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앙리가 뭔가 호감을 계속 이제 표현했던 게 아닌가 그런 검은 옷 사건이 있었답니다. 1533년에 그 앙리 왕자가 카트린 드 메디치랑 결혼해요. 둘 다 14살 동갑이라고 합니다. 14살 때 결혼했고 카트린의 외할아버지가 디안의 외할머니와 남매다. 그래가지고 디안이랑 카트린은 육촌 관계다 라고 보시면 되고 1534년부터 앙리의 정부가 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요거는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후에 이제 역사가들이 서신 같은 거, 편지 같은 거 막 보잖아요. 편지에 이제 이때부터 심상치 않은 편지가 디안과 앙리가 서로 보내는 편지에 이제
그런 이성적인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죠. 따르면은 34년부터 정부로 된 게 아닌가. 그냥 약간 나이 많은 어머니와 어머니 뻘의 이런 분이랑 이제 애기랑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때부터 이성으로 봤던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이가 디안이 34세, 앙리가 15세 때부터 이제 정부 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카트린 누나 안습 시절. 카트린 누나도 여기 한번 다룰게요. 이분이 굉장히 불운한 인생을 삽니다. 이분도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안이 정부로 있으면서 처신을 엄청 잘해요. 궁정에 짬이 확실히 있다 보니 15살 때부터 궁정에서 생활하면서 짬을 좀 있다 보니까 처신을 굉장히 잘합니다. 앙리가 아이가 없으면은 좀 안 좋은 소문이 날까봐 자기가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왕비의 침실에 자주 가가지고 이제 잠자리를 해라 이런 조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비, 그때는 왕잡이죠. 카트린이 병에 걸렸을 때도 간호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처신을 잘했다고 해요. 그리고 1544년에 한참 이 왕자의 첩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첩도 되지만은 아직까지는 왕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왕자의 그 정부로 있었던 거고 왕잡이입니다. 왕잡이 카트린도 1544년에 프랑스와 1세가 살아있을 때 그의 정부 안내랑 이제 경쟁이 좀 많이 치열했다고 해요. 궁정 그 권력 관계에 관해 가지고 치열했었고 음모론에 좀 엮여가지고 반란 음모 이런 데 엮여가지고 추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앙리가 아버지랑 싸워가지고 45년까지 파일을 하지 않았다. 47년에 돌아가시거든요. 말년까지 좀 파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1547년에 앙리 2세가 즉위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디안이 엄청 궁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요. 그 앙리 2세의 아이들도 직접 교육을 담당할 만큼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돈 관리를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재능이 있었대요. 복부인이었다. 엄청난 복부인이었다. 전에 싸우던 아까 얘기했던 뭐 안리 2세 있잖아요. 안내. 프랑스와 1세의 정부. 이분의 재산을 싹 몰수해가지고 그것도 관리. 법적으로 내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했다고 하고 전 남편이 물려준 땅이 있었는데 거기다 성을 지어요. 샤또 다네라고 하는데 여기가 엄청 좋다고 합니다. 지금도 남아있다고 해요. 샤또 다네. 아내의 성, 아내라는 지역의 성이라는 뜻이죠. 왕한테 슈농노 성이라는 걸 받는다는데 이게 카트린이 좋아하던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카트린이 왕이 죽고 나서 내놔 이래가지고 돌려주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뺏어간 건 아니고 비슷한 급의 소몽성이랑 바꿨다. 이때도 왕이 죽고 나서도 뺏어간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샤또 다네 성입니다. 후대에 그려진 성이고 이런 걸 지었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런 걸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다이애나 분수라는 게 유명하다는데 사냥의 여신, 아까 디안이라는 이름의 어원이 이제 다이아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디안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분수 요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프랑스에 가서 샤또 다네에 가게 된다면은 다이아나 분수를 보시면서 디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앙리 2세가 기사왕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해요. 평소에 스포츠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1559년에 자기 딸이랑 에스파냐 왕, 아까 봤던 그 턱돌이 카를 5세의 아들이죠. 왕이랑 결혼시키면서 결혼동맹, 중요한 결혼식이죠. 여동생이랑 사보이아 공작의 결혼식, 이게 동시에 열렸다고 합니다. 동시에 열리면서 엄청 거창한 마상시합 토너먼트가 열리는데 거기 직접 참여했다고 해요. 지금으로 치면 어떤 느낌인가요? 지금으로 치면은 대통령이 축구 경기 뛰는 느낌? 축구 경기보다 더 좀 위험한 거면 뭐 UFC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으로 마상시합에 참여를 했다고, 직접 참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창이 팍 부서지면서 창의 파편이 눈에 박혀가지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예.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죽었다. 죽으면서도 이 결혼식은 꼭 성사를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죽었다고 해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이 사건을 예언하면서 뭔가 굉장히
예언가로서 유명해졌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디아는 왕이 죽고 나서 왕의 총애가 자기 권력의 근거였기 때문에 왕이 죽고 나서 급격하게 권력을 잃었습니다. 카트린 데 메디치가 사실은 이 정도까지 가면 죽여야 되거든요. 자기가 디안 때문에 얼마나 서러움을 당했습니까. 그 카트린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원래 죽는 건데 살려줍니다. 원래 육촌 관계기도 하고 디안이 또 처신을 잘해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밉보이진 않았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앙리가 이 궁정에서 쫓겨나고 자기 성에서 이제 사는데 앙리가 죽고 나서 7년 뒤에 1566년에 66살로 사망을 합니다. 이분의 후손이 나중에 루이 15세가 된다고 해요. 앙리랑은 자식이 없고 그 전에 결혼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전에 결혼했던 그 아네스 소넬의 손자, 그분이랑 애기들이 둘이 있는데 딸이 둘이 있는 것 같아요. 딸이 둘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타고 해가지고 나중에 루이 15세의 뭐 외척 어머니 핏줄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DNA는 승리했다. 승리한 건가요? 15세, 16세면 바로 묘가지 댕강인데 아무튼 뭐 왕을 배출했으니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훗날에 시신의 머리카락을 막 검시를 했는데 금 성분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을 섭취했다는 썰도 있는데 뭐 이거는 너무 썰인 것 같고, 하여튼 60세까지 살았으면 이 당시 많이 산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항해사로서 능력은 애매해요. 공업품 거래 전문이고 우대 스킬을 가지고 있고 회계사 이렇게 돈 관리를 잘했다 그랬죠. 네, 회계사 스킬이 고정되어 있는데, 그리고 칭찬과 격려, 욕구 불만 고정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모험적인 투자를 굉장히 잘했다 이런 게 고정되어 있는데, 항해사로서 능력치는 좀 애매합니다. 강철이나 흑당 같은 게 공업품이라서 이런 거는 좀 올려주긴 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A급 중에는 어쨌든 A급은 이런 효과도 있지만은 전문 지식으로도 쓰는 거니까 전문 지식도 좀 애매해요. 교환 전력이 높고 다른 거는 애매하다. 제 레벨 기준으로 3단계 기준으로 요 정도 스탯을 가지고 있어서 교환 전략 특허라서 딱히 뭐 스탯도 그냥 애매하다. A급이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디안 드 푸아티에 설명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얘기했던 카트린 데 메디치 설명을 한번 준비해 볼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산깔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